도시락 뚜껑이 열린 순간 교실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썩은 냄새 난다며 조롱당한 12살 노아. 그런데 그 음식이 미국 전역 학교 급식 시스템을 뒤흔들었죠. 손자를 위해 겉절이를 싸준 한국인 할머니. 왜 미국 교육청까지 그녀를 찾게 된 걸까요? 지금부터 상처로 시작된 음식 한 접시가 어떻게 세계를 바꾸게 됐는지 확인해 보시죠.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얘들아, 이거 무슨 냄새냐? 저는 그 순간 핸드폰에 메시지가 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교실에서 터져나온 비명 같은 목소리. 화면을 확인하니 손자 노아의 담임 선생님이었죠. 통화 버튼을 누르자마자 선생님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선이 할머니, 노아가 도시락을 열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제 손자 노아는 12살, 한국계 미국인 3세입니다. 아들과 미국인 며느리 사이에서 태어났죠. 제가 정성스레 담은 겉절이 도시락이 아이들 사이에서 큰 소동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선생님, 무슨 일이 있었나요? 노아가 도시락을 열자마자 교실이 난리가 났어요. 아이들이 코를 막고 창문을 열고 노아가 지금 매우 당황해 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침에 노아를 위해 정성껏 담은 겉절이, 신선한 배추에 고춧가루, 마늘, 파를 넣어 새콤달콤하게 버무린 그 겉절이가 문제였습니다. 아이들에게는 그저 이상한 냄새를 풍기는 낯선 음식이었던 거죠. 노아는 지금 어떤가요? 점심시간 내내 구석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도시락도 거의 건드리지 않았고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미국에 온 지 15년. 아들 가족과 함께 살며 손자를 돌보는 동안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노아는 제가 해주는 불고기, 잡채는 잘 먹었지만 오늘처럼 발효 냄새가 나는 음식은 처음 도시락에 넣어본 거였죠. 왜 자연식 발효 전 단계인 겉절이는 부끄러운 음식이 되었을까요? 우리에게는 익숙한 이 향이, 이곳에서는 이질적인 냄새로 취급받는 현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노아가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알아챘습니다. 평소와 다른 침울한 표정.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 할머니, 다시는 그런 거 싸주지 마요. 라고 말했습니다. 노아야, 무슨 일 있었니? 다들 웃었어요. 코를 막고 마이클은 썩은 냄새 난다고 했어요. 노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12살 아이에게 친구들의 놀림은 세상에서 가장 큰 상처였겠죠. 저는 노아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미안해, 할머니가 몰랐구나. 왜 우리만 이상한 음식을 먹어야 해요? 마이클네는 샌드위치랑 과일만 싸와요. 맛있고 냄새도 안 나요. 노아의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음식이 손자에게 상처를 준 겁니다. 이 순간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음식 문화가 미국 사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한국인의 자랑스러운 식문화가 이곳에서는 왜 이상하게 취급받는지. 노아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부엌에 홀로 남아 아침에 남은 겉절이를 바라봤습니다. 신선하고 아삭한 배추, 양념의 조화. 이 맛있는 음식이 어떻게 손자를 외톨이로 만들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의 음식이 손자에게 상처를 주었다.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미국에서의 삶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바꿔야 할까? 다음 날 아침, 노아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식탁에 앉아 시리얼만 조용히 먹고 있었죠. 어제의 일이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긴 게 분명했습니다. 노아야, 오늘은 샌드위치 만들어줄까? 노아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수가 줄어든 노아를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햄과 치즈, 상추를 넣은 샌드위치를 만들면서도 제 마음은 무거웠죠. 한국 음식의 맛과 영양을 알려주고 싶었는데 오히려 아이에게 상처만 줬다는 생각에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할머니, 전화 왔어요. 노아가 제 핸드폰을 건넸습니다. 화면을 보니 학교 상담실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윤선혜 씨, 안녕하세요. 노아의 상담교사 앤더슨입니다. 잠시 시간 되실까요? 네, 말씀하세요. 어제 점심시간에 있었던 일 때문에 연락드렸어요. 노아가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네, 제가 싸준 도시락 때문에.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종종 겪는 일이에요. 하지만 이런 경험이 아이의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걱정됩니다. 앤더슨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학교에서는 다양성을 존중하지만 실제로 아이들 사이에서는 다름이 놀림거리가 되기도 해요. 특히 음식 냄새는 아이들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능하다면 학교에서는 냄새가 강하지 않은 음식으로 도시락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건 권고사항일 뿐이에요. 전화를 끊고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냄새가 강하지 않은 음식.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우리의 음식 문화가 냄새로 평가받는 현실이 서글펐습니다. 노아를 학교에 데려다주는 길. 무거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학교 앞에 도착해서야 노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상담실에 또 가야 해요. 왜? 선생님이 어제 일에 대해 더 이야기하자고 하셨어요. 걱정 마세요. 괜찮아요. 노아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에서 불안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손자의 어깨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노아야, 미안해. 할머니가 더 생각했어야 했는데. 할머니 잘못 아니에요. 그냥 제가 다르니까 그런 거예요. 노아의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르다는 인식, 그것이 얼마나 아이에게 상처가 되는지 절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한국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김장철이면 온 동네가 함께 모여 김치를 담그던 풍경. 그때는 발효 냄새가 공동체를 이어주는 끈이었는데 이곳에서는 소외의 원인이 되다니. 그날 오후 노아의 담임 선생님 스미스로부터 메일이 왔습니다. 학교에서는 모든 문화적 배경을 존중합니다. 다만 공동체 생활에서는 서로에 대한 배려도 필요합니다. 앞으로 도시락 준비 시 냄새가 강한 음식은 피해 주시길 권고드립니다. 메일을 읽는 내내 분노와 수치심이 교차했습니다. 도시락 냄새가 문제가 아니라 인식이 문제 아닌가요? 반문하고 싶었지만 그 말을 삼켰습니다. 노아가 학교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저녁 식사 시간, 노아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도 이 상황을 알고 걱정하는 눈치였죠. 며느리 캐롤은 조심스레 제안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미국식 도시락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간단하지만 아이들이 좋아하는 메뉴들이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자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배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렇게 우리의 문화를 지워가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겉절이 하나가 손자를 외톨이로 만들었다는 생각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노아의 도시락은 완전히 미국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샌드위치, 사과, 요구르트, 아무런 문제 없이 평범한 도시락이었죠. 하지만 노아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고 저녁 식사 시간에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노아의 방 앞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죠. 문을 살짝 열자 노아가 침대에 앉아 훌쩍이고 있었습니다. 노아야, 무슨 일이니? 할머니, 들어오지 마세요. 저는 그 말을 무시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노아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침대 옆에는 찢어진 종이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제 그림이에요. 주워든 종이 조각들. 그것은 노아가 그린 자화상이었습니다. 한국적인 특징과 서양적인 특징이 섞인 얼굴을 노아가 검은 펜으로 마구 긁어놓은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노아야, 왜 이런 짓을 한 거니? 저는 이상한 아이예요. 얼굴도 이상하고 이름도 이상하고 할머니가 해주는 음식도 이상하고. 노아의 말에 심장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제가 사랑으로 키운 손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니? 오늘 마이클이 물었어요. 너희 집은 항상 그런 이상한 냄새가 나니? 라고요. 다른 애들도 웃었어요. 그 아이들이 잘못한 거야. 내가 아니라. 아니에요. 제가 다른 거예요. 다들 햄버거 먹고 피자 먹을 때 우리 집은 왜 항상 달라요? 할머니가 해주는 불고기도 잡채도 이제 먹기 싫어요. 노아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겁니다. 겉절이 같은 건 다시는 만들지 마요. 이제 한국 음식 먹기 싫어요. 저는 그냥 평범한 미국 아이처럼 살고 싶다고요. 노아는 울부짖으며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그저 문 앞에 서서 말없이 노아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자의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그제야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노아는 학교 급식마저 거부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윤선희 씨, 노아가 이틀째 점심을 먹지 않고 있어요. 도시락도 안 가져오고 급식도 거부합니다. 집에서도 식사를 거의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가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 상담을 받아보는 건 어떨까요? 그날 저녁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도 노아의 상태를 심각하게 여겼습니다. 어머니, 노아가 문화적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계 미국인으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나 봐요. 며느리 캐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어린 시절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학창 시절에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냥 참았죠. 노아는 더 예민한 아이인 것 같아요. 식탁에 둘러앉은 우리 가족의 모습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인 할머니, 한국계 미국인 아버지, 백인 어머니. 그리고 그 사이에서 자라는 노아. 우리 가족 안에서도 서로 다른 문화가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밤새 생각했습니다. 건강식인 한국 음식이 왜 미국 아이의 자존감을 무너뜨렸을까요? 음식은 단순한 영양 공급원이 아니라
정체성과 소속감의 문제였습니다. 노아에게 한국 음식은 다름의 상징이 되어버린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노아의 방문을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노아는 이미 깨어 있었지만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노아야, 할머니가 약속할게. 네가 원하는 대로 도와줄게. 그러니 제발 밥 좀 먹자. 응. 노아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진짜요? 그래, 진짜야. 내가 먹고 싶은 거 뭐든지 해줄게. 노아는 마지못해 일어나 부엌으로 왔습니다. 토스트와 계란을 앞에 두고도 망설이는 노아를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의 밥그릇이 제 인생에서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토요일 아침, 저는 지역 파머스 마켓에 나갔습니다. 신선한 채소를 사기 위해서였죠. 노아는 여전히 한국 음식을 거부했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가끔 제 요리를 찾았습니다. 마켓 한쪽에서는 지역 푸드 페스티벌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이번 주 테마는 세계의 발효 음식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전해 내려오는 특별한 발효 음식 레시피가 있다면 참여해주세요. 홍보 포스터를 보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문득 제 손에 들린 배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 담근 겉절이가 생각났죠. 오늘 아침에도 습관처럼 담갔던 겉절이. 노아를 위한 것은 아니었지만 제 손은 여전히 배추를 다듬고 양념을 버무리고 있었습니다. 행사 담당자인 레이첼에게 다가갔습니다. 혹시 한국의 발효 음식도 소개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어떤 음식인가요? 겉절이라고 김치의 일종인데 발효 전 단계의 신선한 상태로 먹는 음식이에요. 레이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완벽해요. 오늘 오후 3시에 시식회가 있는데 가져오실 수 있나요? 집으로 달려와 냉장고에서 아침에 담근 겉절이를 꺼냈습니다. 신선한 배추의 아삭함과 양념의 조화가 완벽했습니다. 도자기 그릇에 예쁘게 담아 페스티벌 장소로 향했습니다. 시식회장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다양한 나라의 발효 음식들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죠. 독일의 사우어크라우트, 러시아의 케피르, 일본의 나토까지. 제 겉절이도 그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한 남자가 조심스레 겉절이를 맛보았습니다. 와, 이게 뭐죠? 정말 상큼하고 신선해요. 그는 요리사 모자를 쓴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곧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이렇게 상큼한 김치는 처음이에요. 매운맛과 신맛의 균형이 완벽해요. 아삭아삭한 식감이 정말 좋네요. 놀랍게도 사람들은 겉절이의 향을 불쾌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독특한 향에 매료되는 듯 했습니다. 한 여성은 계속해서 맛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이건 정말 특별해요. 발효식품의 장점을 가지면서도 이렇게 신선하다니. 그녀는 로컬 푸드 매거진의 에디터였습니다. 제 겉절이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며 명함을 건넸죠. 이 레시피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다음 호에 실어도 될까요? 제가 망설이고 있을 때 요리사 모자를 쓴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실례합니다. 저는 마이클 브라운, 로컬 쿠킹쇼 프레시 앤 헬시의 진행자입니다. 이 겉절이라는 음식이 정말 인상적이네요. 저희 쇼에 출연해서 이 요리를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순간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학교에서 거부당했던 그 겉절이가 지금은 찬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TV 출연 제안까지 받다니. 정말인가요? 제 겉절이가 그렇게 특별한가요? 특별하고 말고요. 요즘 사람들이 건강한 발효 음식에 관심이 많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발효 음식은 맛이 강하거나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 부담스럽죠. 그런데 이 겉절이는 다릅니다. 신선하면서도 발효 음식의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비법 좀 알려주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노아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싶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겉절이가 단순한 냄새나는 음식이 아니라는 걸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마이클 브라운의 제안을 수락하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프레시 앤 헬시쇼에 출연해서 겉절이를 소개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작은 반전이 노아에게도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랐습니다. 방송 촬영 당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평생 주방에서만 요리했지 TV 앞에서 요리를 한 적은 없었으니까요. 스튜디오에 들어서자 조명, 카메라, 스태프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윤선혜 씨, 이쪽으로 오세요. 메이크업부터 받으셔야 해요. 처음 겪는 메이크업 시간도 어색했지만 모두가 친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촬영이 시작되기 전 마이클 브라운이 다가와 격려해 주었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그냥 평소처럼 요리하시면 됩니다. 중간중간 제가 질문할 테니 편하게 대답해 주세요. 카메라 앞에 서자 처음에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배추를 다듬기 시작하자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오랜 세월 해온 익숙한 동작들이 저를 편안하게 해주었죠. 오늘은 특별한 손님과 함께합니다. 윤선희 씨는 한국의 전통 발효 음식인 겉절이의 전문가이신데요. 선희 씨,
겉절이가 정확히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심호흡을 한 뒤 대답했습니다. 겉절이는 조선시대부터 김장철 직전에 바로 먹기 위해 담갔던 신선한 김치입니다. 배추를 소금에 살짝 절여 양념과 함께 버무려서 만드는데 본격적인 발효 과정을 거치기 전 신선한 상태로 먹는 음식이죠. 마이클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제가 배추를 다듬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일반 김치와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일반 김치는 깊은 맛을 내기 위해 며칠에서 몇 주까지 발효 과정을 거치지만 겉절이는 만들자마자 먹을 수 있어요. 신선한 채소의 아삭함과 양념의 맛이 어우러져 특유의 상큼함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제가 고춧가루, 마늘, 파, 생강을 정성스레 섞어 양념을 만드는 동안 마이클이 물었습니다. 겉절이의 건강상 이점은 무엇인가요? 겉절이에는 유산균 생성을 준비하는 채소의 생리활성 물질이 풍부합니다. 배추에는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많고 양념에 들어가는 마늘과 생강에는 항산화 성분이 가득해요. 특히 발효 전 단계라 신선한 채소의 효소가 그대로 살아있어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양념과 배추를 섞어 버무리는 과정에서 제 손의 움직임이 카메라에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한국 음식의 특별함은 이렇게 손으로 직접 재료를 만지며 정성을 담는 과정에 있어요. 기계가 아닌 사람의 손길이 음식에 생명력을 불어넣는다고 생각합니다. 마이클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철학이네요. 요리가 단순한 음식 준비가 아니라 정성과 사랑을 담는 과정이라는 거군요. 완성된 겉절이를 아름다운 도자기 그릇에 담았습니다. 마이클이 맛본 후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정말 놀랍습니다. 신선하고 아삭한데 동시에 깊은 맛이 있어요. 미국에서는 최근 프레시푸드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는데 겉절이 같은 한국의 신선 발효식품이 이 시장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이 있을까요? 미국의 프레시푸드 산업은 신선함에 중점을 두지만 겉절이는 여기에 발효식품의 장점까지 더할 수 있어요. 장기 보존을 위한 인공 첨가물 없이도 자연적인 발효 과정을 통해 맛과 영양을 높일 수 있죠. 방송이 나간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부터 전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역 신문사, 라디오 방송국, 심지어 지역병원의 영양사까지 모두 겉절이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머니 대단하세요. 이제 셀럽이 되셨네요. 아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며느리 캐롤도 기뻐했습니다. 어제 방송 정말 멋졌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자신감 있게 말씀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나 정작 노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송을 봤는지조차 확실하지 않았죠. 여전히 제 음식을 거부하고 학교에서도 급식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소식이 담임 선생님 로부터 전해졌습니다. 그날 오후 노아를 데리러 학교에 갔습니다. 평소처럼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데 한 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혹시 윤선희 씨이신가요? 제가 노아의 과학 선생님 앤더슨입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 선생님의 방송을 봤어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발효식품의 과학적 원리를 설명하면서 선생님의 겉절이를 예로 들었답니다. 순간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네, 정말요? 네, 발효식품의 항산화 효과와 면역 체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학생들이 무척 흥미로워했습니다. 특히 노아가 그건 제 할머니예요 라고 말했을 때 아이들의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가슴이 떨렸습니다. 노아가 저를 인정했다니, 그것도 친구들 앞에서. 노아가 그렇게 말했나요? 네. 수업 후에는 몇몇 아이들이 노아에게 다가가 너희 할머니 진짜 멋지다며 겉절이가 담긴 도시락을 먹고 싶다고 말하더군요. 믿기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불과 2주 전 그 겉절이 때문에 놀림받던 노아가 이제는 친구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노아가 교실에서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소와 달리 친구들과 이야기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저를 발견하자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앤더슨 선생님이 할머니 얘기를 했어요. 모두가 겉절이에 대해 물어봤어요. 노아의 목소리에는 오랜만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정말 내가 부끄럽지 않았니? 부끄럽기는요. 자랑스러웠어요. 마이클이 내 할머니가 TV에 나온 그 사람이야? 라고 물었을 때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노아는 끊임없이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이 겉절이의 항산화 효과에 대해 설명했고 친구들이 얼마나 관심을 보였는지, 심지어 학교 급식 담당자도 노아에게 와서 제 연락처를 물었다고 합니다. 할머니, 내일 학교에서 건강식품 특별 수업이 있대요. 선생님이 할머니께 오셔서 겉절이 만드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하셨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노아의 학교에서 다문화 음식데이 행사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각 가정의 전통 음식을 소개하고 나누는 행사였죠. 노아에게 물었습니다. 노아야, 다문화 음식데이에 우리 가족은 어떤 음식을 소개하면 좋을까? 예상 밖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제가 직접 겉절이 만드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믿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한국 음식을 혐오하던 노아가 이제는 직접 겉절이 만들기를 시연하겠다니. 정말 내가 직접 만들고 싶은 거니? 네, 앤더슨 선생님이 제안하셨어요. 제가 과학 시간에 발효식품에 대한 발표를 잘했거든요. 선생님이 내가 직접 겉절이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면 어떻겠니? 라고 하셨어요. 노아의 눈빛에서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죠. 그래, 할머니가 도와줄게. 이제 내가 겉절이의 진짜 전문가가 되는 거야. 그날부터 노아와 함께 겉절이 만들기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배추 고르는 법부터 양념 배합까지 모든 과정을 차근차근 알려주었죠. 할머니, 왜 배추를 소금에 절이는 거예요? 배추에 있는 수분을 빼내고 양념이 잘 배게 하기 위해서야. 그리고 소금에 절이면 배추의 아삭한 식감이 더 살아나지. 양념은 왜 이렇게 많은 재료를 넣어요? 각각의 재료가 다른 역할을 해. 마늘은 항균 작용을 하고 생강은 신선함을 더하지. 노아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배웠습니다. 손의 움직임도 점점 능숙해졌고 양념의 균형도 잘 맞추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노아가 진심으로 이 과정을 즐기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할머니, 겉절이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겉절이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음식이야. 김장철에 맛있는 김치를 오래 먹기 위해 준비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먹을 수 있는 신선한 음식을 만들어낸 거지. 노아는 눈을 반짝이며 경청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 이야기를 재해석했습니다. 그럼 겉절이는 기다림과 즐김의 균형인 거네요. 지금을 즐기면서도 미래를 준비하는 12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통찰력이었습니다. 드디어 다문화 음식데이 당일 학교 체육관은 각국의 음식 부스로 가득 찼습니다. 노아는 긴장한 듯 했지만 용기를 내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아 윌슨입니다. 오늘 저는 한국의 전통 음식인 겉절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노아는 능숙하게 배추를 다듬고 양념을 섞고 버무리는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소형 버전의 제 모습 같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발표 마지막에 노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겉절이는 우리 할머니의 마음이에요. 맛있고 상큼하고 특별하죠. 다문화 음식데이 행사 이후 예상치 못한 일들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지역 신문에 노아의 겉절이 시연 모습이 실렸어요. 12살 소년이 한국 전통 음식으로 문화의 벽을 허물다라는 제목의 기사였죠. 며칠 후 지역 보건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윤선희 씨, 저희 보건소에서 건강한 식습관 증진 프로그램을 진행 중인데요. 겉절이 만들기 체험 워크숍을 열어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놀랐습니다. 제가 무슨 자격으로 남들을 가르친다는 건지. 하지만 이 작은 겉절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수락했죠. 네, 기꺼이 해보겠습니다. 첫 워크숍은 지역 보건소 소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어요. 건강에 관심 있는 주민들, 의사, 영양사, 심지어 다른 학교 선생님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신선한 채소를 이렇게 간단하게 발효시킬 수 있다니 놀라워요. 이건 정말 슈퍼푸드네요. 집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어 좋아요. 아이들에게도 좋은 간식이 될 것 같아요. 워크숍을 마치고 나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제가 평생 당연하게 해온 일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발견이 된다는 사실이 신기했어요. 그날 이후 다른 병원과 학교에서도 비슷한 프로그램 요청이 이어졌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역시 노아에게서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매주 주말마다 저와 함께 다양한 한국 음식을 만들며 즐거워했어요. 어느 날 노아가 설렘 가득한 얼굴로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과학 프로젝트 주제가 정해졌어요. 겉절이 속 항산화 성분과 미생물 활성화 실험으로 할 거예요. 노아는 과학 선생님의 지도를 받으며 정교한 실험을 설계했습니다. 현미경으로 미생물을 관찰하고 간단한 화학 테스트로 산도와 비타민 함량 변화를 측정했죠. 집에서는 매일 같이 겉절이 샘플을 관찰하며 기록했습니다. 할머니, 보세요. 3일째 되는 날부터 유산균이 확실히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비타민C 함량은 오히려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노아의 프로젝트는 학교 과학 경진 대회에서 1등을 차지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전통 음식에 대한 과학적 접근이 매우 인상적이라며 호평했어요. 경진 대회 소식은 지역 교육청까지 퍼졌고 놀랍게도 K-프레시 스쿨 런치 프로그램 개발 제안으로 이어졌습니다. 윤선희님,
저희 교육청에서 새로운 학교 급식 프로그램을 개발 중인데요. 한국의 신선 발효식품을 학교 급식에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그런 큰 프로젝트에 참여할 만한 전문가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노아의 확신에 찬 눈빛에 저도 용기를 냈습니다. 그렇게 K-프레시 스쿨 런치 프로그램의 자문위원이 되었고, 한국의 신선 발효식품을 미국 학교 급식에 적용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저와 노아는 함께 샘플 메뉴를 개발하고 학생들의 반응을 조사했죠. 프로그램이 시범 운영되던 날, 한 학부모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윤선희 씨, 정말 감사드려요. 덕분에 우리 아이가 채소를 먹기 시작했어요. 겉절이가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손자에게 상처를 준 그 음식이 이제는 다른 아이들에게 건강한 즐거움을 주고 있다니 인생의 아이러니가 느껴졌어요. 프로그램의 성공에 힘입어주 전체 학교로 확대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신문에는 신선 김치, 겉절이, 미국 건강식품 시장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리기도 했죠. 오늘도 저는 아침에 일어나 겉절이를 담급니다. 이제 이 음식은 단순한 반찬이 아닙니다. 문화의 벽을 허물고 세대를 이어주고 무엇보다 제 손자에게 자부심을 주는 소중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신선 김치, 겉절이, 미국 건강식품 시장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재미와 감동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